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산학부에 있고 소셜 컴퓨팅,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카이스트 10%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IBS라는 곳에 90% 소속으로 이렇게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 연구 그룹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은 규모가 좀 작기는 한데 올 여름부터 제가 20명을 고용했어요, 학부생을. 그래서 학부생, graduate student 해서 학생 30명, 그 다음에 지금 방문하는 교수님 6분이 계시고, 포닥 한 분의 그 연구원이 계시고, 그리고 포닥도 고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셨는데 학교 근처에 좀 더 있고 싶다, 근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싶다, 이러시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연봉이 포닥은 저희 5,70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게 좋은 연구 환경이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인턴을 오셔도 좋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저의 연구 비전은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도시든 시골이든 뭐가 있는데 과거에 어떤 중요한 사회과학 문제를 풀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은 온라인상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오그래피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랑 연결이 되고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사진도 다 있어요. 이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같이 활용을 하면은 우리는 전산학으로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셔널 툴을 가지고 있지만 그 툴이 뭔지 모르는 중요한 문제를 풀고 싶은 다른 분과 협업을 해서 같이 좋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리서치 비전이고 그래서 저는 그 남의 문제를 같이 도와줘서 푸는 연구를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은 미국에서 트위터가 처음 론칭을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가입자들이 막 여기저기 도시에서 생겨났을 때 테크놀로지 어덕션이잖아요. 굉장히 커먼한 테크놀로지 어덕션인데 제일 처음에는 물론 핫한 학교들에서 생겨요. 동부, 서부 이렇게 유명한 학교에서 생기는데 그 다음에 컨테이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기존의 이론들은 큰 도시부터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큰 도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그 비율만큼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컨테이전 모델을 보면은 동부, 서부에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큰 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내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인접한 프렌십이 있거나 가까이서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테크놀로지 어덥션에 어떤 소셜 링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학적으로 모델을 해서 이런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알고리즘이 너무 좋은 알고리즘이 많은데 이 알고리즘을 쓰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식량난 같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UNDP하고 같이 협업을 했던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섬이 15,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6,000개의 사람이 살고 그 6,000개의 섬에서 물가 지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인프라가 없죠. 그래서 그 물가 지수를 모이는 데까지 그 샘플링을 아주 작게 하는데도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늘 우유값이 얼마다, 고추값이 얼마다 이런 자료들을 온라인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모여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캐스팅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모델을 만들고 코드를 shipping해서 현재도 UN에서 이 서비스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게 다른 나라에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여기 위에 써있는데 AI for social good 혹은 알고리즘 for social good 해서 우리가 조금 돈 많은 네이버 같은 회사도 있지만 돈이 없는 기관들에서 알고리즘이나 AI나 딥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물론 이런 곳은 인턴십을 가도 돈을 안 줘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서 인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카이스트에 또 펀딩 많으신 교수님들도 있으니까 이런 연구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건강에 관련해서 의사분들 중에서 AI나 딥러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프리시전 메디슨도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프리시전
사이키아트리예요. 정신과에서도 프리시전 메디슨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땠길래 잠을 못 자고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핏빛 이번에 KDD의 올해 이제 발표가 8월에 될 논문은 핏빛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언제 잠을 자라고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은데 처음에 미싱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으로 미싱 데이터를 인퓨트하는 어떤 improved gain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어쨌든 딥러닝으로 랭킹을 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오늘 불면증을 많이 겪을 것인지 예측을 하고, 적시적소에 뭘 하라고, 낮에 뭐 햇빛을 보세요라든지 그게 개인화된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짜뉴스에 대한 건데, 가짜뉴스가 요즘에 뭐 너무 핫한데, 여러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옥 교수님도 보고 김조 교수님도 보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가짜뉴스가 어떤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니까 위에서 그림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러면은 이 모양만 보고도 이게 가짜일 것 같다, 아니면 진짜일 것 같다.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지만 이게 가지는 어떤 네트워크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사람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트리플 AI에 나왔던 연구는 가짜뉴스 중에서도 좀 쉬운 타입이 있어요. 제목과 본문이 매칭이 안 되는 낚시성 글들, 이런 낚시성 글의 확률이 무엇인가를 딥러닝으로 이제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의 어려움은 뉴스 기사가 길이가 제각기라는 데 있었어요. 제목은 굉장히 짧은데 본문이 굉장히 긴 글도 있고, 본문이 길어지면 모델이 학습이 어려워져서 그거를 패러그래프마다 압축하는 그런 모듈을 만들어내는 게 그 트리플 AI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보시면 팩스타라고도 써있는데, 올해 팩스타에 나왔던 논문은 팩트 체킹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문 팩트 체커들이 있어요. 그 팩트 체커들이 기사에 대해서 팩트 체킹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 팩트 체크가 나올 때쯤 되면은 소문이 다 퍼지고 나서 이미 이제 harm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팩트 체커만큼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미케니컬 터크로 실험을 시키고, 예를 들면 어떤 뭐 셀레브리티가 죽었다 혹은 뭐 다쳤다 뭐 이런 어떤 뉴스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팩트 체킹을 잘할 것인가를 맞추고, 팩트 체킹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더 잘하는가 하는 여러 작은 디자인 체인지들을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좀 보면은 내가 혼자 팩트 체크를 하라고 시키면은 굉장히 전문가만큼 잘해요. 그런데 남들이 이미 팩트 체크를 뭐 한 300명쯤이 이미 한 뉴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은 accuracy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이미 많이 해놨다 그러면은 나의 역할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뭔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소싱 실험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accuracy가 높은 팩트 체킹 결과를 이룰까, 이런 쪽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있는 포스터인데요.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의견성, 이 뉴스는 굉장히 의견에 드리븐한 거다, 아니면 팩트 중심이다, 이런 거를 딥러닝으로 해주는 연구를 지금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망할 수도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만 몇 가지 갖고 왔는데, 혹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만 간단히 드리면요. 개발도상국의 이코노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 예측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얻었고요. 개발도상국은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어떤 조금이라도 경제지표를 얻어내는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장마당이 굉장히 성행하고 모두 핸드폰이 있다고 우리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경제 시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 전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로컬 예를 들어서 어디 역이 새로 생겼어요. 그럼 철도역이 생기기 전후에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로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를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로 약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남양주
여기 생기기 전후의 사진인데 주변의 발전 정도가 우리 눈으로만 봐도 이미 이제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거를 기존에는 나이타임 세틀라이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나라나 도시가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워낙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데이타임 세틀라이트 이미지로 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2016년에 사이언스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들을 나이타임 세틀라이트 이미지를 쓰고 데이타임을 약간 써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한 나라 데이터로 다른 나라의 경제 사정도 약간 맞출 수 있다 하는 연구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있는 모델이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랑 협업을 하면은 새로운 사이언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으시라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보면은 어디까지 데이터가 있냐면 0.5m 레솔루션, 그러니까 픽셀 하나가 0.5m, 0.5m인 굉장히 고해상도 사진이 공짜로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전 세계 지역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그 사진에 대해서 요거보다 더 레솔루션이 높은 거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이미 있고, 단지 우리가 얻는 거는 이 어떤 개발도상국이 어떤 경제 지표를 가지는지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합하면은 알 수가 있을 거고, 특히 지도를 잘 보면은 지도에서 수로, 철도, 도로 이미 예전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툴까지 이제 딥러닝으로 할 수 있냐면, 지도가 있을 때 지붕들을 또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라든지 건물의 크기, 이런 크기의 건물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쉐입의 건물은 뭐 시장일 것이다, 학교일 것이다, 교회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굉장히 초기 결과는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초기 결과는 어느 인공위성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진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도시화된 지역,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의 사진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말하는 Advanced Statistic을 유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per square meter당 사는 인구 밀도는 0.94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맞출 수 있고요. 대신에 맞출 수 없는 수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60세 이상의 인구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디그리를 가진 이 population의 비율, 이런 조금 어려운 스태티스틱은 맞추기 어렵지만 어떤 일부 스태티스틱은 맞추기 쉽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도를 보고 맞출 수 있는지만으로도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에도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진 데이터, 특히 길거리 사진이라든지 뭐 과거 사진도 있잖아요. 과거 이 도시의 사진들,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한번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좀 전혀 다른 AI의, 아까 전에 AI가 이제 발전을 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까 게임도 굉장히 잘하고 멋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사람보다 진짜 뭐 똑똑한 로봇이 나오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나중에 AI가 어토너머스한 에이전트까지 와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AI 로봇에게는 우리가 어떤 권리를 줘야 하는가,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UN에 있는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를 쫙 읽어봤어요. 그래서 Human Rights은 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AI는 어디까지 주면 되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실험을 여름에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I 로봇 정치학자가 뭐 지역구 의원으로 나왔다. 그러면 뽑아줄 것인가? 이 사람은 너무 이 로봇은 너무 전문가예요. 그런데 뽑아줄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먼저 아이들한테 먼저 저희가 그냥 테스트로 해봤어요. 100명의 17세부터 15세 어린이들한테 물어봤고요. 이 서베이 과정은 굉장히 메시했어요. 저요 막 질문하고 난리 났었는데요. 여기 어린이들한테 가서 로봇이 반장 선거에 나왔어요. 뽑아줄 건가요? 아니면 로봇이랑 둘이 병원에 다쳐서 와 있는데 로봇이 더 많이 다쳤어요, 사람보다. 그럼 누가 먼저 진료를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에 따라서
뭐 로봇이 음료수를 몰래 훔쳐먹고 걸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게 다 법과 관련된 그 휴먼 라이트에 관련된 이슈들인데 휴먼 라이트에 따르면은 잘못을 했으면 충분히 재판을 할 기회를 주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로봇을 그냥 꺼버리면 라이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했더니 나이가 어릴수록 뭔가 더 로봇을 휴머나이즈하는 게 있고 나이가 좀 클수록 여전히 라이트는 주고 싶지만 나의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린이들은 나랑 같이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놀고 싶고 같이 아타리 게임을 하고 싶어요. 요게 저학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중학교쯤 되면은 내가 게임할 동안 숙제를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친구처럼 보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태스크를 해줘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는데 과연 미래의 로봇은 언젠가 우리가 이런 디스커션을 할 날이 있을 텐데 미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8호를 구입을 했어요. 한 마리를. 그래서 8호 이게 뭐 반응하는 이런 귀여운 아기 물개 로봇인데 8호를 이제 만지고 좀 인터랙트를 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가 이런 것도 보려고 일단 구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고 조금 지금 많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같이 협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양은호 교수님의 그 프리시전 메디슨이 궁금하시면은 금요일 날 하는 행사에 AI 플러스 X라는 행사에 양은호 교수님의 그 저자분이 와서 포스터를 합니다. 그래서 IBS에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또 여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이것도 IBS에서 하는 행사인데 네이버의 유재준 박사님도 톡을 하시고 김기훈 교수님, 정규민 교수님 이렇게 또 AI에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딥러닝 서머스쿨을 열고 두 행사 모두 다 무료입니다. 버스비가 들어요. 버스 타고 IBS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오늘 아쉽게 아까 프리시전 메디슨 듣고 싶다 하시면 꼭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